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김알TV입니다. 어디선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우리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곤함을 이기는 진짜 해결책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친구, 직장 상사, 부모님, 대상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스트레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공부, 직장인들에게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업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오죽하면 피곤 사회라고 표현하겠어요. 이렇게 누적된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 우리는 아침에 바카스를 마시고 영양제를 먹는 시대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피곤함 때문에 약을 먹는 시대라니. 이제는 피곤이라는 것이 약을 먹을 정도로 심각한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에게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계속 극복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더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렇게 학업에, 직장에, 일에, 인간관계에, 가정까지 다 돌보려면 우리는 모두 만능 슈퍼맨, 원더우먼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너무 피곤하니까요. 육체의 피로는 곧 마음의 피로로 이어집니다.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피로가 몰려오고 피곤해서 여러 문제들이 얽히기 시작해요. 피곤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육체의 개운함이 없어서 예민해지고요. 그러면 사람이 짜증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과 다툼으로 이어지죠. 또 의학적으로도 피로가 누적되면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고 해요. 이렇게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제가 주말에 인사이드 아웃 2를 보고 왔는데요. 기쁨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른이 된다는 건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거라고요. 너무 슬픈 대사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오늘 하루 버티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닌데요. 삶의 건강한 에너지, 삶의 질이 회복돼야 합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아주 행복하게 사는 분이 계신가 하면 겨우 오늘 하루만 버티는 게 목표이신 분이 있죠. 이게 바로 삶의 질의 차이입니다. 피곤을 해결할 줄 알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나쁜 생각이 찾아옵니다. 예민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하죠. 생각이 많다 보니 그 생각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피곤할 때 찾아옵니다. 피곤할 때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요. 우리가 피곤할 때가 바로 영적으로 나약해질 때라 그렇습니다. 또 화가 날 때도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건강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 시들시들해서 건강하지 못할 때 나쁜 생각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곤을 해결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합니다. 혼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 기억, 지식들이 있는 곳이 바로 혼입니다. 혼이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 운동을 갈지,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직장 상사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 인생에서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지, 바로 생각을 담아두는 곳이 바로 혼입니다. 그럼 이런 혼을 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이는 더 고차원적인 단계가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아무리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은 꼭 운동을 갈 거야,
이렇게 생각에서 그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생각에서 끝납니다.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해주는 힘, 그 힘이 바로 영혼에 있어요. 건강한 영혼이 우리의 마음, 혼을 움직이게 해주고 그 생각이 육체인 몸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마음, 육체까지 건강하게 이어져요. 한마디로 영혼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에너지를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상위 개념입니다. 지금 화가 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생각의 흐름을 바꾸어야 지금 이 격한 감정이 가라앉는지,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건지, 이 문제가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정신의 가장 고차원이자 우리 정신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이 피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곤을 이기는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우리가 피곤을 이겨보려고 보약도 지어 먹고 영양제도 먹고 잠이 보약이다 싶어서 주말에 잠도 늘어서 자보는데요. 피곤함이 사라지나요? 조금은 풀릴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의 피곤함까지 씻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일상을 떠나 바다로, 산으로, 해외로 휴가 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일 뿐 휴가를 다녀왔다고 해서 내 인생의 피곤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회피한 거죠.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일과 그 관계에서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영양제 먹어도 안 되고 보약 먹어도 안 되고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해결이 안 되는 피곤함. 우리 구독자님들의 남은 인생이 피곤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지만 연습으로 내 영의 건강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의 전환, 시선의 전환을 할 줄 알아야 해요. 보통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루 종일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 걱정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사가 호시탐탐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거나 친구의 배신, 남편, 아내, 자식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루 종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루 종일 나를 괴롭게 한 그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있건 없건, 없으면요. 없을 때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그 상사가 이러쿵 저러쿵, 딸에게 전화를 해서 네 아빠가 이러쿵 저러쿵, 하루 종일 나를 시끄럽게 한 그 사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몇십 년 전의 일도 바로 어제 일처럼 레파토리나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분들도 계시죠? 과거에 갇혀 계시는 분들. 그래서 시선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집으로 퇴근해서 갑니다. 너무 억울해서 퇴근길에도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계속 생각해보니 생각할수록 분함이 차올라요. 그래서 친구에게 카톡으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걸어가면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서도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계속 피곤함의 연속입니다.
일주일 전의 일도, 한 달 전의 일도, 1년 전의 일, 10년 전의 일, 계속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상대방도 같이 피곤해져요. 우리 들어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자꾸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은 속으로 또 그 이야기인가 하며 거절 못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들어주고 계실 거고요. 표현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두 번 받을 저나 한 번만 받는다든지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면 안 될까?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우리는 어때요? 또 서운해지죠? 일단 나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에서부터 시선을 돌려야 해요. 퇴근했는 그 시간까지도 그 사람 생각을 하면요. 내 인생의 귀한 시간 다 놓치고 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 좋은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딸에게 전화를 해서 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시간이 사라집니다. 퇴근길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해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영상을 보면서 얼마든지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요.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를 내려놓고 생각을 끊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술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친구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나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목이 조여오는 갑갑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숨 막히는 느낌, 호흡을 잘 못하게 됩니다. 쌕쌕쌕. 내 숨이 거칠어져요. 나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내 목을 졸라와서 그래요. 자다가 가위에 눌리거나 안 좋은 꿈을 꾸거나 눈을 떠서도 눈을 감고 잘 때도 24시간 온종일 걱정과 염려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염려하세요? 염려를 이기려면 시선의 전환이 그때그때 잘 돼야 합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만 산으로 들로 바다를 찾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언제든지 내가 선 땅에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바로 옆에 자연이 없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제가 지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동서남북 다 막혔을 땐 하늘을 봐야 한다. 눈을 들어 예쁜 구름도 보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우리가 이걸 해야 합니다. 휴가 갈 때 다 자연으로 떠나시잖아요. 산으로 바다로 가면 너무 좋잖아요. 이제부터 이걸 일상 속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새들도 잘 크고 꽃도 잘 자라고 나무들도 잘 크고 구름도 잘 흘러가는데 이런 것들을 키우는 정원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우주에서 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생각을 전환하셔서 모든 좋은 기운이 나에게 모여들도록 안 좋은 생각을 계속 비워내고 그 안에 좋은 생각을 계속 채우시면 됩니다. 안 좋은 생각만 가득 찬 내 머릿속과 마음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나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하늘을 본 적 있으세요? 하늘이 있는데 하늘을 보지 않고 산다는 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시선과 생각만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온전히 쉴 수 있게 안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퇴근하셨다면 다 잊고 쉬셔야 됩니다. 학생들도 주부들도 가장들도 모두 밖에서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고 오시잖아요. 그럼 나의 시간, 나의 공간에서만큼은
온전히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쉬듯이 편히 쉬셔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글을 쓰거나 무언가를 만들거나 취미생활을 해보셨나요? 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전쟁을 하면서도 시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설거지를 하고 육퇴하고 온전히 나의 시간이 생겼다. 그때 친구들하고 카톡으로, 전화로 오늘의 피곤함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내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전쟁 속에서도 시가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엄마 품에 있는 아가처럼 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해주려고 힘써야 합니다. 내 자식을 평온하게 잘 돌보시는 것만큼 그 실력으로 오늘 하루 수고한 나 자신을 돌봐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영성 훈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 꼭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카톡하는 시간, 전화하는 시간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날 위해 고요히 쉬어보세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위로받는 건 잠깐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건강한 에너지가 찾아올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좋은 기운들이 나에게 모여듭니다.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 행복을 못 누렸을까요? 사는데 급급해서 내 영혼을 챙기지 못해서 그래요. 영혼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의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세세하게 공유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 돈, 그 문제들이 계속 내 옆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말도 습관이라서 했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계속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들기 전까지 문제, 그 사람, 돈, 내 하루가 온통 그 문제 속에 몰입돼 있는 거죠. 행복은요,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스케줄 속에서도 자기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래야 행복이랑 너무너무 친해져서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그렇게 멋진 인생, 여유 있게 다 가진 자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게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산만하고 어지러우면요, 행복을 만나고 싶어도 그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샘이 될 거고요. 메마른 땅이 변해서 생기가 넘칠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사막 한가운데 계신 분들, 바짝 마른 사막 같은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사막이 어떻게 오아시스가 돼요? 매일매일 평온하고 고요한 시간을 갖다 보면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 생기 있는 영혼으로 변하게 됩니다. 메마른 나의 영혼이 오아시스로 변할 거예요. 왜 내 영혼이 메마른 사막 같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산책이라도 하러 나갔다. 그럴 때 생기가 생기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피곤해서 가기 싫었지만 나갔다 오니 역시 나가길 잘했어. 내 영혼이 살아난 경험. 매일매일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또 문제의 그 사람과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 의도적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이 생각은 여기까지. 당장이라도 엄마나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한번 꾹 눌러 참아보세요.
아, 내가 또 이 생각에 빠졌네. 내가 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네. 한번 이렇게 콕 집으시고요. 생각을 전환하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도 지인분의 걱정 가득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날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일주일 뒤면 다시 복귀하는데 너무너무 겁이 난다고요. 또 컴백해서 쥐잡을 듯이 잡을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너무 두렵죠. 떨리죠. 그런데 그 마음을 상대에게 들켜서도 안 되고요. 나 스스로도 겁에 질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상대가 상황에 따라 남편일 수도 있고 손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주는 대로 해볼 의향이 있냐고요. 딱 하루, 그리고 3일, 일주일, 이렇게 당신 입에서 그 사람을 언급조차 하지 말라고요. 그 상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고, 며칠 뒤에 올 거고 등등, 지금 나랑 통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루 동안 그 사람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꺼내지 말아보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 생각도 이야기도 이렇게 안 하는 걸 하루 성공했으면 그 다음은 3일, 그 다음은 일주일 이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불현듯 생각이 떠올랐을 때도 또 내가 이 사람 생각을 하고 있었네 하면서 딱 그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한번 집으시고요. 내가 호락호락하게 이 생각의 노예가 될 순 없지. 다른 생각을 하자. 이렇게 순간순간 전환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학원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렇게 한번 짚어주고 다시 공부해야지 이렇게 전환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이야기, 직장 상사 이야기, 갈수록 이야기하는 횟수를 줄여보시고요. 좋은 것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기도도 그 사람을 언급하는 기도를 계속하지 마시고요. 생각의 사슬이 계속 부정적인 기도를 쌓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직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요. 은혜를 누리시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오직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계속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고 변합니다. 저는 정말로 부동산 할 때도 그렇고 지인들, 교회에서도 이런 변화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지인분이 한 달 뒤에 연락 오셨어요. 처음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드셨대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바꾸려고 연습을 해보고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하다 보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너무 좋아졌다고 하세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넘치는 거죠. 날 괴롭히는 상사, 문제 있는 집안일,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루 종일 전화하고 하루 종일 카톡하고 이혼할까, 이직할까, 인연을 끊을까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이 생각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 상대를 만나게 되면 이미 예민함으로 가득 찬 상황이라 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서로 피곤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두운 곳으로부터 시선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서, 자식에게서, 직장에게서, 현재의 물질의 어려움에서 모든 시선을 전환하세요. 다 가진 자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그럴 때 피곤을 이길 수 있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궁상 떨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반드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실 거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잠시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피곤함을 활기차게 바꿔줄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우리가 평소에 누굴 만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만났을 때 불평, 불만, 짜증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진짜 신기하게도 옆에 있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의 모습을 배우게 되고 영향을 받아서 내 영혼에 묻혀오게 됩니다.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도 이게 진짜 신기하게 영향을 받아요. 저런 점은 안 닮아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엔돌핀이 샘솟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호르몬에 의한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요,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잠도 설치고 계속 찝찝한 여운이 남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는 서서히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누구를 만났는데 와, 기분이 너무 좋고 상쾌해지고 힐링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도전이 되고 마음이 잡히고 힘이 불끈불끈 나게 해주는 사람 있죠.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그 사람과 자주 만나세요. 나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힘이 나. 어쩐 사람이 저렇게 좋을까? 배울 점이 참 많아. 이런 사람을 만나세요. 자식들한테만 좋은 친구 사겨라, 친구 잘 사겨라 하지 마시고요. 나의 친구도 잘 사귀셔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나에게 힘주는 사람을 만나서 불필요한 곳에 빠지는 에너지를 막으시고요. 날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서 돈 쓰고 시간 쓰고 힘 빼지 마세요. 집에 돌아와서도 내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왜 이렇게 오래 있었지? 또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관계는 서서히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힘주고 은혜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혜로운 능력이 쌓이면요, 카멜레온처럼 초록색 옆에서는 초록색이 되고 붉은색 옆에서는 붉은색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에 맞게, 취직을 하면 그 업무 환경에 맞게, 불경기면 불경기에 맞게, 코로나일 땐 코로나에 맞게, 어느 곳에서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내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스스로를 절제시키고 밝게 지낼 수 있는 내면의 힘, 이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요.